안녕하세요, 슌입니다. 오늘 제 드로잉 가게 첫 오픈 날입니다.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처음이니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3분을 뽑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사정이 생겨서 보낸 사연을 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빼고 진행을 하게 돼서 2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주신 손님은 딸기님입니다. 닉네임이 따로 없으셔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련 있는 딸기라고 닉네임을 붙여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 학교가 꽤 멀어 아침마다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인천에서 강화도까지요. 6시에는 집을 나갔어야 했는데 차를 타러 가는 곳까지는 2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였죠. 동트기 전 서늘한 공기에 약간은 밤 같은 새벽녘. 저희 집이 약간 외진 빌라촌이라 조금 더 어둡기도 했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등굣길이 무서워 혼자 무섭다란 말을 중얼거리며 지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빠가 아침마다 제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잠시만 기다려 하시며 후다닥 옷을 입고 방에서 나와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스쿨버스 타는 곳은 지하철 출구 쪽이었고 그 앞에는 토스트랑 김밥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늘 밥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거기에서 파는 김밥이나 토스트를 사주셨는데 음료는 항상 딸기 우유였어요. 사실 전 딸기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사주시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키키키키. 나중에 엄마랑 대화하다 고등학생 때 아빠가 아침에 데려다 주면서 맨날 딸기 우유 사줬다? 왜 딸기 우유였지? 라고 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딸기 우유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 기억에 딸기 우유를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급하게 나오실 때면 옷을 얇게 입으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당신보다 더 두툼한 패딩을 입은 제가 추울까봐 제 손을 꼭 잡고 가방까지 들어주시며 바람을 피해 상가 통로를 찾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직장인이 되어보니 일하고 들어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걸 깨닫고 아빠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뭔가 마무리가 굉장히 일기같이 끝나버렸네요. 새벽의 힘을 빌려 완성했답니다. 글을 읽는 내내 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던 사연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녘의 그 차가운 공기와 분위기,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싹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중학교 시절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새벽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냥 일반 보습학원 같은 곳이었어요. 버스 타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딸기님은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인천에서 강화도라고 하셨으니까 그보다는 멀지 않은 위치이긴 했어요. 그 학원에 아침 7시 반까지였나? 등원해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밤 10시가 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한번 갇히면 하루 종일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매일 점심을 싸주셨어요. 메뉴는 항상 비슷했어요. 그 달걀물 묻힌 스팸, 그거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랑 볶음김치, 그리고 흰쌀밥이랑 김이랑 뭐 가끔 진미채 볶음이라든지 아니면 멸치볶음이라든지 소시지 볶음 뭐 이런 것들을 싸주셨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워낙 숫기가 없어서 새로 간 학원에서 친구를 못 사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혼자 다녔거든요. 학원에서는 진짜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그게 공부가 재밌고 또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겠으니까 할 게 공부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코 박고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지더라고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학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외롭더라고요. 그 외로움 속에서 유일한 행복이 엄마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 따로 밥을 먹었는데 그 보온 도시락통에 들어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들을 꺼내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고 또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너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딸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이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새벽같이 등원해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먹고 약간 그런 강렬한 기억들이 파편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제 도시락 싸려면 저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도 나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몇 달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해주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매일 사주셨다는 그 딸기 우유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감사히 너무 잘 읽었고요. 나란히 앉아서 딸기 우유를 마시는 아버지와 딸기님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 아버님께 건네드리면서 그때 추억 도란도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 그때 기억나? 아빠가 나 등교할 때마다 딸기 우유 사줬잖아. 근데 그거 알아? 나 딸기 우유 별로 안 좋아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추억 여행하면 또 아버지랑 새로운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림이 좋은 선물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손님, 이분도 닉네임이 없어서 임의로 영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지만 노력하긴 귀찮아요. 잘하진 못하지만 저는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좋아하는 만큼 요즘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뭐랄까, 남들 앞에서 정말 노래하고 싶은 건 맞지만 그만큼의 노력은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저는 무언가를 실천하기를 좀 귀찮아한다고 할까요? 이런 제가 너무 싫고 계속 더 한심함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기분이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저도 무언가 한 가지라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사연은 고민 상담이네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 사연을 고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상당수가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하고 싶지만 노력하긴 귀찮다. 꿈만 비대한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아니 근데 요행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로또가, 주식이,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겠어요? 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꿈도 마찬가지겠죠. 제대로 잘 해내고 싶지만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시작해도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이 그림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결정해주는 일입니다. 영님이 계속해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한 에너지, 즉 동기부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꿈이어도 좋아요.
언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꿈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걸 동기부여로 삼으면 됩니다. 그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 동기부여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알바를 하셔도 됩니다. 노래와 상관없는 완전 다른 일로요. 오히려 그런 데서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랬었어요. 막연한 꿈을 쫓기보단 지금의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실질적인 에너지를 찾아보세요. 영님의 에너지,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런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드로잉 가게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은 드로잉 가게에 두 분이 찾아주셨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오늘 찾아주신 손님들을 비롯하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실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로잉 가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영업시간이 끝나서 정리하고 저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